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진짜 악마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괴하고 괴기스럽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 소조일까요? 아니면 23 아이덴티티의 다중인격의 케빈일까요? 소름이 돋습니다. 역시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인간.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한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모멸감마저 느껴집니다. 이미 자신의 지시로 내란을 일으켰던 군 수뇌부 모두 체포돼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는 수사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내란 우두머리에게 명령을 받고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라고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며 나홀로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전 살아오면서 이토록 뻔뻔하고 철면피스러운 인간을 본 적이 없는데요. 태어나 처음 보는 괴물스러운 인간, 빨리 파면하는 길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전 국민을 다시 놀라게 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전격적인 헌법재판소 출석. 우리가 놀랐던 건 지난 19일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날도 느닷없는 구속적부심 출석으로 자신의 국힘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자극해 결국 폭동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걸로 한번 재미를 본 내란 수괴가 또 한번 같은 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는데요.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한 경찰의 철벽 방어로 극렬 지지자들은 내란 수괴의 호송 촬영조차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앞으로도 계속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다고 하니 그로 인해 벌어질 경찰력의 낭비, 교통통제로 벌어지는 교통정체, 시위꾼의 격화, 말 그대로 혼란의 아수라장일 텐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 내란 수괴의 낯짝을 봐야 하고 또 그가 지저대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들어야 하니 절망스럽습니다. 21일 구속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이는 두 번 있었던 전직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직접 출석한 적 없는 전례를 깬 건데요. 부끄럽고 창피함도 모르는 인면 수심의 인간인 거죠. 언뜻 보면 탄핵 심판에 협조하려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윤석열에게는 변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측이 하는 얘기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현실 부정, 특히 더 많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같은 궤변 일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복을 입어야 함에도 또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윤석열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들어섰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에게 먼저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나온 첫 육성 발언이었는데요. 끔찍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예,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측 변론은 계엄 포고령이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실제로 발동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 위반이라며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3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와도 배치됩니다.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다고 했는데 포고령 대부분이 위헌투성이라며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측이 형식적 포고령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계엄 포고령에 대한 윤석열 측의 입장은 여러 차례 꼬여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그런데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어디를 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도 배치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윤석열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을 검토한 최종 승인자가 윤석열이라는 건데요.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 담긴 노트북과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라고 최측근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들인데요. 김 전 장관의 파쇄 지시가 형식적인 포고령일 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날 윤석열의 발언은 진짜 입벌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가 다 개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장 주목됐던 장면은 이 장면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게 2개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주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줬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윤석열은 모두 부인했는데요. 계엄 포고령도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투입된 CCTV가 공개됐고 이를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는데요. 이제와 이걸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군과 경찰 수뇌부들도 지시의 정점을 윤석열을 가리켰는데요. 증거와 진술이 넘쳐나는데 윤석열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또 단지 부정선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는데요. 이는 전시와 사변 상황도 아닌데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다고 사실상 자백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의 무덤을 파고 만 건데요. 아무리 우겨봐도 내란 수괴라는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 질문사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드립니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밤에 오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께서 하시면 제가 2가지만 아는 대로 묻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